시청자 언니 오빠들 안녕하세요. 철가방 언니예요. 오늘 방송은 지난 방송에 이어 2020년 이후 한국군이 개발한 미사일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며 현무1, 현무2, 현무3에 이어 미국의 미사일 개발 지침에서 자유로워진 후 편안한 입장에서 우리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국가 세력들과도 당당히 맞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와 구현력, 그리고 파괴력을 갖춘 미사일 개발을 착착 진행해 가는 것에 대한 상황을 놓고 대화해 가며 국뽕 캔디를 배달해 드리려고 해요. 한국은 그동안 미국에서 일방적으로 세운 한국의 미사일 개발에 대한 지침에 묶여 매우 불편한 입장에서 극히 제한된 기능만을 가진 미사일의 개발밖에는 할 수 없었고, 2021년 5월 22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 멍해가 완전히 풀려 자유로워지기가 무섭게 미사일 개발은 빛의 속도로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죠. 그 결과 한국은 주변 열강들이 모두 놀라워하는 것은 물론 위협을 느낄 정도의 기능 및 파괴력을 갖춘 현무4와 현무5의 개발을 완료하였고, 고지역어의 전략핵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갖춘 현무6의 개발까지도 이미 완료된 상황으로 단지 시험 발사만을 남겨놓았을 정도로 세계 방산 능력의 기준과 이론을 무색하게 만들어가며 앞으로 쭉쭉 뻗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맺었던 미사일 개발 지침이란 것은 사실상 거의 한국 방산 개발의 통제를 위한 간섭 수준 이상으로 열강 미국이 씌운 이해하기 힘든 막무가내 뜻 멍해였지만, 위대한 대한민국의 과학자들과 방산 전문가 분들은 죽소에 묶여있는 상황에서도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아내어 조용한 가운데 개발에 버금가는 연구를 진행해왔죠. 그 결과 이 말도 안 되는 멍해가 벗겨지기가 무섭게 세계 방산업계와 군사 강국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며 입을 벌리고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능과 파괴력을 동시에 겸비한 미사일을 현실 속에서 착착 내보이며 국토 수호와 영공 수비 및 국가 경제에까지 기여하는 막강한 능력을 전 세계에 보란듯이 펼쳐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산업계와 군사 전문가들은 미국 눈치 보기로 인해 중거리 탄도탄은 물론 이론적으로는 고폭탄도 및 집속탄두를 탑재한 대륙간 탄도 미사일 등의 개발에 머뭇거리고 있었지만, 이 상황을 벗어나기가 무섭게 곧바로 개발의 폭을 넓게 설정한 목표를 대외적으로 내보이며 실상 이미 개발 완료 수준에 있었다고 볼 수 있었던 이러한 기능을 갖춘 미사일들을 착착 내보이며 주변 열강들을 무시에 가깝던 눈초리들을 잠재워 나가는 중이죠.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미사일 체계인 현무 미사일 시리즈의 신형 모델에 속하는 전략탄도 미사일인 현무4가 2020년에 개발 완료되었고 현재 시험 발사까지 마친 상황이며 2025년까지 실전 배치를 마칠 계획이라고 해요. 현무4는 4일로에서 발사해야 하는 현무1, 현무2에 북한군이 한 발 앞서 개발에 성공하여 시험 발사를 진행했던 SLBM 즉 잠수함에서 발사 가능한 탄도미사일과 현무4-4로 명명한 사거리 500km 이상이고 탄도 무게 1톤으로 추정되는 단거리 탄도 미사일 역시 동시에 개발 완료하여 이미 시험 발사에도 성공한 상황입니다. 한국군이 현무4를 개발하며 급히 대잠미사일 SLBM을 개발하게 된 계기는 북한이 먼저 개발을 완료하며 시험 발사를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 군도 대항마 차원에서 개발을 서두른 게 아닐까요? 사실 서둘지 않을 상황이었다 해도 사실은 그들이 개발을 시작할 단계에서 한국군도 이미 개발 기획을 마친 상태였고 조만간 개발을 시작할 상황이었다고 해요. 이미 개발과 시험 발사까지 마친 SLBM은 역시 개발이 완료되어 전력화된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탑재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개량형 탄도미사일로 개발할 예정이며 실상 이미 개발 완료된 상태라고 말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양산 과정에까지 들어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수중 발사를 위해서는 콜드런치라는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구현해내야 하는데, 우리 군은 SLBM 개발 기획 단계 전에 이미 천공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개발 과정에서 이런 기술력을 확보하였었기 때문에 개발 자체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처음에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개발할 당시에는 순항미사일 탑재 체제로 운용할 계획을 전제로 제작되었었기 때문에 잠수함의 수직 발사장치 재원을 수정 및 개조하는 과정이 필요했었다고 하죠. SLBM의 개발을 마치고 시험 발사를 시작할 당시 처음부터 완벽하게 순조롭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이 시험 발사 과정을 들여다본다면 최초 시험 발사 시기인 2021년 1월 진행한 수중 사출 시험에서는 단 몇 초 만에 고꾸라졌지만 2021년 7월 4일 국방부에서 공식으로 SLBM의 바지선 수중 발사 시험이 성공했음을 발표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뒤인 12월에 대형 수조를 이용한 지상 모의 수중 발사 시험도 성공했으며
마침내 2022년 9월 7일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실제 수중 발사 시험을 성공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한국군에서 이처럼 현무 계열의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단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만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아닌 좀 더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연료 체계나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발함과 동시에 2021년 9월 15일 고위력 탄도미사일까지 개발 완료했으며 또한 비교적 장기 계획이긴 했지만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개발하려고 했을 때 가장 신경을 쓴 것은 북한이 아니고 중국이었죠. 한국은 사실상의 전술핵 무기 수준급 미사일 개발에 이미 성공했고 시험 발사에 성공한 현무포는 마하 10 이상의 속도로 목표 지점을 타격하도록 설계됐으며 지상에 떨어질 때 순간 위력이 전술핵 수준에 버금가는 TNT 1킬로톤에 이른다고 해요. 탄도 탑재량은 2톤 정도인데 이 미사일의 파괴력은 화약은 조금만 넣고 대부분을 중금속으로 채우고 폭발을 일으킬 폭약은 조금만 넣음으로써 발생시키는 방식이며 이것은 과거 미국이 개발하다 중단한 신의 지팡이에서 단서를 얻었다고 전해지는데 인공위성에서 9.5톤 무게의 텅스텐 막대기를 지상으로 떨어뜨려 운동 에너지로 목표를 파괴하는 개념으로 지구의 운석이 충돌할 때 만들어지는 파괴력을 생각해보면 그 위력을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이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에서 잠대지 미사일인 SLBM 시험 발사를 실시했을 때 이 미사일에 대한 정보 수집을 위해 중국 인민해방군 북부전구 해군 동디아호급 정보함이 수옥산도 근처에서 이 시험 발사의 전반적인 실제 상황들을 탐지했다고 전해집니다. 초조함에서 비롯된 중국 인민해방군의 이러한 행위 뒤에 곧바로 그들 언론들은 한국군의 강화된 무장 수준은 이제는 충분히 중국을 위협할 수준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이 한국에게 SLBM 개발을 부추긴 결과이지만 중국군은 주한미군을 타격할 수 있는 충분한 화력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고 떠들어댔죠. 결국 중국 언론들의 이러한 말은 곧 중국은 한국군에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는 미사일 등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무기들의 성공적인 초고속 개발을 경계하며 두려워하는 분위기를 나타낸 것이고 동시에 이제는 지금까지 해오던 입을 놀려 우리를 협박하는 방법은 통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인지했지만 숨기고 싶은 속내에서 오는 그들만의 가소로운 행태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한국군의 무기 개발에 더욱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개발 완료한 SLBM 등 사거리 1000km 이상이 되는 미사일은 베이징은 물론 후베이성 인근까지 타격이 가능하고 RM 등 사거리가 3000에서 5000km 이상이 되는 미사일들은 중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중국군의 모든 주요 군사시설물들을 충분히 타격 가능하기 때문이거든요. 한국이 이 고위력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를 실시하기로 했을 때 중국의 속마음을 알게 해주는 현실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고 이것은 항상 큰 소리를 치며 한국을 비하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 군에서 거침없이 진행하며 실제 완성물을 내놓고 있는 미사일 개발 때문에 속으로 은연중에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행위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비핵 보유국이기 때문에 주변국의 전략적 고가치 목표물 위주로 타격하기 위해 탄도 중량과 관통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했을 때 중국이 가장 걱정하고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은 산샤댐이나 원자력 발전소 같은 고가치 표적에 대한 공격이 가능해지는 것인데 만약 이러한 곳에 대한 공격이 성공한다면 그 결과는 핵에 준하는 전략적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 때문이죠. 대한민국이 이미 개발 완료해 놓은 SLBM이 북한이나 일본은 물론이고 ICBM급으로 사거리를 늘린다면 중국 같은 강대국들을 상대로도 충분히 강한 저지력을 가질 수 있으며 광학장치를 탑재하게 된다면 주변국 특히 중국의 모든 항공모함을 겨냥하는 대함탄도미사일로 활용될 기능성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미 세상에 알려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현실적인 상황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을 두 눈으로 빤히 쳐다보고 있는 중국 애들이 사드 배치 때처럼 웃기는 난리를 치지는 못할 것이고 일말의 가능성도 없겠지만 어떻게든 난로 확대돼가는 한국의 방산 능력을 막아보려고 안간힘을 쓰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한국군과 방산기관에서 2021년 12월 군 합동참모회를 진행하며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결정했지만 이 전술핵의 파괴력에 버금가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이 되는 기술들을 이미 완성해 놓은 상황에서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완성품을 내놓는 데는 극히 짧은 기간만 필요로 할 상황이었다고 해요. 한국군에서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공개적으로 발표한 후 국방과학기술대제전에서 이 미사일의 전체적인 모습을 표현해 놓은 실물과 동일한 모형을 공개했고 몇 달 후 곧바로 선행 연구가 시작되어 현재 개발이 완성 단계에 이르러 있고
단지 시험 발사를 위한 준비 단계만 남아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국군보다 먼저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여 이미 실전 배치해 놓았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 실상은 밝혀진 것은 전혀 없고, 확실한 것은 한국군이 개발하기로 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이 미사일을 개발한 것과 개념부터가 완전히 다르다고 해요. 대한민국이 개발하기로 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은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구분하여 진행될 것이고, 현재 한국군에서 주력하고 있는 분야는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가장 빠른 가동이 가능한 순항미사일 계통이며, 이러한 장점을 살려 KF-21에 장착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의도라고 합니다. 다음 방송에서는 역시 이미 개발 완료 단계인 극초음속 미사일과 그것을 실용 상황에서 구현될 파괴력과 우리 대한민국 군의 실전 배치될 상황 등에 대한 스토리를 테마로 진행하면서 곡봉 캔디를 배달해 드릴 계획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하고 즐거운 생활하세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 대한민국 만세. 감사해요 언니 오빠들.